2일차 학습 내용입니다. 파트 1 도로교통법 및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챕터 1 그리고 챕터 2 교재는 23페이지부터 4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운전자와 고용주의 의무 내용 가운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입니다. 세 번째 내용 가운데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첫째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어린이가 도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착유리의 투과율 내용입니다. 첫째는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의 착유리 앞면, 좌우, 옆면,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입니다. 앞면 착유리는 70% 미만이고 운전석 좌우, 옆면 착유리는 40% 미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유용 자동차는 투과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좌석 안전띠에 대한 설명입니다.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는 부상, 질병, 장애 등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할 때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신장, 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입니다. 네 번째는 긴급 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되었을 때이고, 다섯 번째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 선거운동 및 국민투표, 선거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입니다. 여덟 번째는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등 빈번한 승강하는 경우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취취, 약물 복용 등으로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았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의 경우에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고 발생 시의 조치 내용입니다.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내용 신고 의무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의 신고 내용입니다.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첫째, 사고가 일어나는 곳. 두 번째, 사상자 수, 부상 정도. 세 번째,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네 번째,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8페이지 네 번째, 고장 등의 조치 내용입니다. 첫째,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 자동차에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장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밤에는 고장 자동차의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 신호, 전기 제등리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두 번째 항목입니다.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내용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의 내용은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가 됩니다. 첫째는 교통질서, 두 번째 교통사고와 그 예방, 세 번째 안전운전의 기초, 네 번째 교통법규와 안전, 다섯 번째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여섯 번째 그 밖의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 내용에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및 범칙금 내용입니다. 첫째, 운전면허 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내용을 알아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 첫째, 승용자동차. 두 번째,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셋째,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네 번째,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합니다. 다섯 번째,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군안차 등은 제외가 됩니다. 여섯 번째,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다음 세 번째, 제2종 보통면허입니다. 첫째, 승용자동차. 두 번째,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세 번째,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그리고 네 번째,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군안차 등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동기 장치 자전거 해당이 됩니다.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항목, 취소 처분 개별 기준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아니한 때 해당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내용으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데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술에 만취한 상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데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2회 이상 술을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해당이 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의 대여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도난, 분실은 제외가 됩니다. 면허증 소지자가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해당이 되고,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할 때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0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특수면허로 한정합니다. 세 번째는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특수면허로 한정합니다. 네 번째는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 해당이 되고, 여섯 번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 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입니다. 약물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로서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공동위험 행위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46조 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 행위로 구속된 때 해당이 됩니다. 여덟 번째, 난폭 운전이 해당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을 위반하여 난폭 운전으로 구속된 때 해당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 적성검사기관 1년 경과에 해당이 됩니다. 정기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해당이 됩니다. 열 번째는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 적성검사 기간 경과에 해당이 됩니다.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해당이 되고, 11번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12번째,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 13번째는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때 해당이 됩니다. 14번째, 자동차 등을 이용한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입니다.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선계를 행하여 구속된 때입니다.
보복 운전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15번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해당이 되고, 16번째, 운전자가 단속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해 폭행을 한 때 해당이 됩니다. 경찰 공무원 및 시, 군구 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때 해당이 되고, 17번째, 연습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7페이지 안전표지 내용입니다.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 표시를 말합니다. 이 중에 노면 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의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노면 표시 각종 선에서 점선은 허용, 실선은 제한, 복선은 의미의 강조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종류입니다. 주의 표지는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규제 표지는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지시 표지는 도로의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라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조 표지는 주의 표지, 규제 표지 또는 지시 표지의 주 기능을 보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다섯 번째, 노면 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의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암기하실 때 주의 표지는 위험, 규제 표지는 규제, 지시 표지는 지시, 보조 표시는 보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면 표시의 기본 색상 내용입니다. 우선 황색입니다. 반대 방향의 교통류 분리 또는 도로 이용의 제한 및 지시를 말합니다. 중앙선 표시, 노상 장애물 중 도로 중앙 장애물 표시, 주차 금지 표시, 정차, 주차 금지 표시와 안전지대 표시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청색, 지정 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를 말하는 곳으로 버스 전용 차로 표시 및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 표시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적색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 제한 표시의 테두리선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백색, 노면 표시는 동일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로서 1에서 3에서 지정된 외 표시를 합니다. (38페이지) 하단부 플러스 스터디입니다. 노면 표시 각종 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로 중앙 황색 실선, 이중 실선을 포함하는 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중앙선입니다. 중앙선 침범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도로 중앙 황색 점선입니다. 2차선 왕복도로에 있으며 추월을 위해 잠시 넘어갈 수 있으나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백석 실선입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가 되고 백색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도로가에 있는 황색 실선입니다. 원칙상 주정차 금지나 상황에 따라 주차가 허용됩니다. 여섯 번째, 도로가에 있는 황색 점선입니다. 정차는 가능한 곳입니다. 일곱 번째, 도로가에 있는 황색 이중 실선은 주정차 금지가 되는 곳입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례 배제 내용입니다. 우선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로서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처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음주 운전자가 체열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셋째, 보험 또는 공제 가입된 경우 특례 적용의 내용인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특례 적용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례 적용 배제의 경우에 첫 번째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특례 배제 가운데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첫째는 사망사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로서 운전자가 체열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네 번째, 신호 지시 위반 사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앙선 침범 사고,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중 사고가 해당이 되고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 사고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가 해당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가 해당이 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무면허 운전 중 사고와 11번째, 주치, 약물 복용 운전 중 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12번째입니다. 보도 침범, 통행 방법 위반 사고에 해당이 되고 13번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14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15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16번째, 중상해, 생명에 대한 위협,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 등 사고를 유발하고 형사상 합의가 안 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7번째, 사고 운전자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처벌이 됩니다. 두 번째,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18번째입니다. 위험 운전 치사상의 경우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합니다.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이 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합니다.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